피라미드의 왕만? 충격의 반전, 숨겨진 진실 7가지. 문명의 렌즈입니다. 이 채널은 역사를 외우는 곳이 아니라 문명이 작동하는 원리를 렌즈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믿어온 피라미드 전부 틀렸다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황금 마스크, 영원한 왕, 하늘을 찌르는 돌의 권력, 그리고 여긴 일반인 출입 금지입니다. 같은 고대판 VIP 라운지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피라미드는 왕과 귀족, 권력자들의 무덤이라고요. 그런데 최근 연구가 이 상식을 정면으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반전은 화려한 비문이 아니라 사람의 뼈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이집트 본토가 아닙니다. 현재의 수단 지역, 고대 누비아에 있던 톰보스라는 장소입니다. 기원전 약 1400년경, 이집트가 누비아를 정복한 뒤 통치를 위해 세운 식민 거점이었죠. 그리고 이곳의 피라미드 무덤에서 발견된 인골들을 다시 분석했더니 어라? 이분들 평생 책상에만 앉아 계신 분들 같지가 않은데요? 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 몸이 너무 열심히 일한 흔적이 뼈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문명의 진실, 그 중에서도 피라미드는 정말 왕만의 무덤이었을까?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피라미드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브랜딩 중 하나입니다. 높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멀리서 봐도 저건 권력이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왕이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라미드는 오래도록 왕권과 엘리트의 상징이었습니다. 고고학계도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무덤을 상류층과 연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식이 너무 오래 굳어버리면 어느 순간 가설이 아니라 신앙처럼 굳어진다는 겁니다. 피라미드니까 엘리트다. 크고 화려하니까 귀족이다. 무덤이 웅장하니까 묻힌 사람도 고위층이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번 연구는 여기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요? 혹시 우리가 무덤의 크기를 보고 사람의 신분을 너무 쉽게 단정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한 것이 바로 인골 분석이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비문도 과장할 수 있습니다. 왕은 늘 자신을 멋있게 기록하니까요. 하지만 뼈는 다릅니다. 뼈는 제가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평생 무거운 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반복 노동을 오래 했습니다. 이 사람 몸을 편하게 쓴 사람이 아닙니다. 연구진은 톰보스에서 나온 인골 119를 다시 살펴보면서 특히 힘줄과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의 변화, 즉 엔테시스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이 부위는 반복적이고 강한 노동이 누적되면 더 뚜렷한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어떤 인골은 예상대로 비교적 노동 흔적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골들에서는 훨씬 강한 육체 노동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피라미드 무덤 안에 함께 묻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오랫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그림, 피라미드 안에는 상류층만 잠들어 있다. 이 단순한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고대판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피라미드를 파라오 전용 프리미엄 멤버십 존 정도로 생각했는데 정작 안을 열어보니 VIP 고객님 옆에 이 회사에서 제일 고생한 직원도 계시네?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물론 연구진도 조심스럽습니다. 이 발견은 모든 피라미드가 원래 다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톰보스의 피라미드 무덤에서는 엘리트 독점론이 지나치게 단순했을 수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노동자가 피라미드에 묻혔다면 왜 그랬을까? 연구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첫째, 식민 통치 질서를 죽음 이후에도 공간으로 재현했을 가능성입니다. 톰보스는 누비아에 세워진 이집트의 식민 거점이었습니다. 즉, 무덤 배치와 장례 문화 자체가 권력 질서를 보여주는 장치였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낮은 지위의 사람들 역시 엘리트 무덤 가까이에 묻힘으로써 상징적 보호, 위신, 종교적 이익을 얻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생전은 못 올라갔어도 죽어서라도
좋은 자리 가고 싶다는 아주 인간적인 욕망이죠. 연구 기사들도 이런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셋째, 우리가 생각하는 계급 구분이 고대 사회 현실에서는 그렇게 칼같이 나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톰보스는 이집트식과 누비아식 요소가 공존한 복합 사회였고 매장 자세와 무덤 형식도 다양했습니다. 이집트식 확장 매장과 누비아식 굴곡 매장, 피라미드형, 방형, 고분형 무덤이 함께 나타나는 점은 그 사회가 단순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왕과 노동자의 이분법을 넘어섭니다. 이건 제국과 식민지, 권력과 노동, 기억되는 사람과 잊히는 사람, 그리고 문명이 스스로를 어떻게 연출했나. 솔직히 문명은 홍보를 정말 잘합니다. 왕의 이름은 거대하게 남깁니다. 전쟁의 승리는 벽화에 새깁니다. 신전은 하늘 높이 올립니다. 하지만 누가 돌을 날랐는지, 누가 식량을 옮겼는지, 누가 그 체제를 실제로 굴렸는지는 대개 배경 처리됩니다. 마치 영화 엔딩 크레딧에서 주연 배우 이름만 기억하고 현장을 실제로 움직인 수백 명의 스태프는 잊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 톰보스 연구는 바로 그 엔딩 크레딧의 사람들이 갑자기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로 걸어 나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은 왕의 업적이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명은 왕의 이름으로 기록됐지만 노동하는 몸들의 집합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흔적이 지금 수천 년 뒤 우리의 상식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피라미드는 단지 왕의 무덤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 신앙, 식민지 질서, 사회적 욕망이 겹쳐진 공간이었을까요? 톰보스 사례는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제국이 주변부를 어떻게 통치했고 현지 사회가 그 질서와 어떻게 섞였으며 죽음 이후의 공간까지 어떻게 정치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라미드가 위대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피라미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인간적이며 훨씬 더 정치적인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피라미드를 돌로 된 삼각형으로 봤지만 실은 그 안에 계급, 노동, 식민 통치, 문화 혼합, 인간의 욕망이 층층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돌은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의 사회는 전혀 조용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번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누구의 얼굴로 기억하고 있는가? 왕의 얼굴입니까? 정복자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이름도 남지 않은 노동자의 얼굴입니까? 수천 년 동안 피라미드는 권력의 상징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톰보스의 뼈들은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 안에는 왕만 있었던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고고학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를 보는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는 일입니다. 늘 높은 곳만 비추던 카메라를 조금 아래로 내리는 일. 왕관만 보던 시선을 굳은 손과 다른 관절로 돌리는 일. 문명의 진실은 때로 화려한 금관보다 지친 뼈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문명을 잘못 이해한 가장 큰 이유는 문명이 언제나 스스로를 가장 화려한 얼굴로만 소개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집트 피라미드는 외계 문명이 만든 전파송 신탑 혹은 에너지 설비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왕의 무덤 장르의 복합체인가? 첫째,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닌가? 주류 해석은 분명합니다. 기자재와 설계, 주변 유적 구성, 이집트의 사후세계 관념을 종합하면 기자의 대피라미드와 주변 피라미드들은 파라오를 위한 무덤과 장례 복합체로 이해됩니다. 브리테니커는 기자의 세 피라미드가 각각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를 위해 세워졌다고 설명하고 스미스소니언은 피라미드가 매장실, 방과 통로, 장례 사원보트 구덩이 등을 포함하는 복합체였다고 정리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역시 기자 피라미드를 영혼을 위해 지은 거대한 무덤이라고 설명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송신탑 발전소설은? 이 가설이 완전히 아무 말 대잔치만은 아닌 이유는 2018년 물리학 연구에서 대피라미드가 특정 조건에서 전자기 에너지를 내부 공간과 바닥 쪽에 집중시키는 이론적 공명 특성을 보일 수 있다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라디오파 조건에서의 수치 모델링이었고 연구 목적도 나노입자, 센서, 태양전지 설계 아이디어로 확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연구진이 알려지지 않은 빈 공간이 없고
재료가 보통의 석회암처럼 균질하다는 가정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논문은 피라미드가 원래 송신탑이었다를 입증한 고고학 논문이 아니라 특정 형상이 전자기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산한 물리학 논문입니다. 셋째, 외계 문명이 만들었는가? 이 부분은 오히려 반대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의 발굴은 피라미드가 인간 노동자와 행정 시스템에 의해 건설되었음을 더 잘 보여줍니다. 고고학 매거진은 기자 지역에서 노동자 도시와 운송 건설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하고, 와디 알자르프에서 발견된 메레르의 파피루스 일지는 거대한 석재를 운반하는 실제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 누가 지었는가? 에 대해서는 외계인보다 고대 이집트의 조직력이 훨씬 더 강한 설명력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믿을까요? 사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피라미드는 너무 거대하고 정교해서 처음 보면 이걸 정말 고대인이 만들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현실보다 외계인이 도왔다는 한 줄 설명이 훨씬 쉽고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런 이야기는 책, TV, 다큐멘터리 같은 대중문화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에리 폰 데니켄의 책과 에인천트 에일리언즈 같은 프로그램은 이 상상을 대중적으로 크게 퍼뜨렸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은 주류 학계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에 쉽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은 원래 조심스럽게 말하는 학문인데 그 신중함이 오히려 음모론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외계인설이 고대 이집트인들의 실제 기술과 조직력을 과소평가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놀라운 건 외계인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증거가 많아서가 아니라 더 쉽고 더 자극적이고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라서 믿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진짜 미스터리는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피라미드 하면 많은 분들이 외계인설부터 떠올리시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아직 학자들도 완전히 답을 못 낸 현실적인 미스터리들입니다. 첫 번째, 대피라미드 안에 있는 빅보이드, 즉 거대한 빈 공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2017년 뮤온 촬영으로 존재는 확인됐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왜 만들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두 번째, 2023년에 발견된 북쪽 숨은 복도입니다. 이 복도는 길이 약 9m 정도인데 하중 분산용인지 아니면 더 안쪽 공간을 보호하는 구조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피라미드를 마지막 높이까지 어떻게 정확히 쌓아 올렸는가입니다. 메레르의 일지 덕분에 돌을 배로 운반했다는 사실은 훨씬 선명해졌지만 최종 단계에서 어떤 램프와 장비 체계를 썼는지는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왜 대피라미드 내부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가입니다. 지하방, 상승통로, 대회랑, 왕의 방, 여왕의 방까지 같은 시기 다른 피라미드보다 훨씬 복잡한데 그 설계 의도가 전부 명확하게 설명되진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왕의 방과 여왕의 방에서 뻗는 좁은 샤프트의 정확한 기능입니다. 환기였는지, 별과 관련된 의뢰 통로였는지, 아니면 여러 기능이 함께 있었는지 아직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쿠푸의 실제 장례가 어떻게 끝났는가입니다. 대피라미드는 쿠푸의 무덤으로 이해되지만 정작 그의 미라와 확실한 부장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대와 중세의 도굴 가능성이 크지만 정확히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일곱 번째, 피라미드와 연결된 고대 수로와 항만 체계의 전체 모습입니다. 최근 연구로 피라미드 옆에 오래전 나일강 지류, 이른바 아흐라마트 지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강해졌지만 그 수로가 시대별로 얼마나 넓고 깊었는지, 각 피라미드군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결국 피라미드의 진짜 미스터리는 외계인이 지었느냐가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떤 조직력과 기술, 그리고 종교적 상상력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계속 풀리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과 노동이 함께 만든 훨씬 더 복잡한 문명의 무대였을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문명의 렌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